우리 아기 이모한테 올까? 가난한 12살 소녀 할인의 한마디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울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한다. 할인은 능숙하게 토닥이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도연은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움과 안도의 숨을 동시에 내쉰다. 도연은 비행기에서 내리며 말한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 오늘 많이 무너졌을 것 같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소녀는 웃으며 가볍게 손을 흔들고 사라졌다.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인연이 시작되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공항 게이트 앞에 앉아있는 박기준의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또렷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의 품 안에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손녀 아진이 꼬물거리며 안겨 있었어요. 낯선 공항 소음과 사람들 발걸음 소리에 아진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 옷깃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기준은 한 손으로 손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탑승 안내 방송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출장을 수십 번 다녔던 공항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이번 비행은 일이나 사업이 아니라 딸이 남기고 간 아이를 데리고 떠나는 첫 여행이었어요. 그 사실이 노인의 마음을 이상하게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박기준 회장님, 이제 탑승 시작합니다. 라고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팔에 안긴 아기의 체중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탑승구 앞줄은 길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기준과 아진을 향했어요. 누군가는 속삭이며 저 사람이 TV에서 보던 그 회장이라고 말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기준의 눈에는 그런 시선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시야에는 오직 아진의 작고 불안한 눈동자만 담겨 있었어요. 아이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숨을 조금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라는 말이 기준의 마음속에서만 조용히 맴돌았어요. 그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법을 잘 알지 못했어요. 대신 어색한 손길로 아기의 등을 한 번 더 토닥였어요. 줄이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대형 항공기의 입이 승객들을 삼키듯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준은 자신의 삶도 이륙을 앞둔 비행기처럼 한 번에 꺾여버린 기억을 떠올리고 말았어요. 기내에 들어서자 공기의 온도가 달라진 듯 느껴졌어요. 에어컨 바람과 독특한 플라스틱 냄새가 섞인 비행기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좁게 이어진 통로를 따라 걸으며 기준은 좌석 번호를 확인했어요. 복도 쪽 좌석에는 이미 몇몇 승객이 앉아 있었고 손님들의 시선이 한 번씩 그를 스쳐갔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하려다 멈추었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기준은 시선을 맞추지 않고 조용히 자신과 손녀의 좌석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창가 쪽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몸이 생각보다 둔하게 움직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자리에 앉으면서도 혹시 아이가 놀랄까 싶어 숨을 죽였어요. 좌석 팔걸이 위에 작은 몸을 기대게 하고 안전벨트를 매는 일조차 어색한 손놀림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불안한 생각이 잠시 그의 이마에 주름을 더했어요. 잠시 후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기 좌석 벨트 도와드릴까요? 라고 승무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예, 부탁합니다. 라고 기준은 짧게 대답했어요. 승무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기용 보조 벨트를 꺼내 기준의 허리 벨트에 연결했어요.
아진의 허리와 배를 감싸는 작은 벨트가 딱 맞게 조정되자 아이가 잠시 몸을 뒤척였어요.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꼭 매주셔야 합니다. 라고 승무원이 설명했어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낯선 겸손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생 수많은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라기보다 처음 아기를 맡아본 노인처럼 보였어요. 승무원은 그런 기준의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며 이륙 준비 안내가 시작되었어요. 각 승객들은 휴대폰 전원을 끄고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떤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설렘을 느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어요. 그 사이에서 기준은 아진의 표정만 유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아기의 입술이 살짝 떨리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낯선 진동과 웅웅 울리는 엔진 소리가 아기의 작은 귀를 자극하고 있었어요. 괜찮다, 아진아. 라고 기준이 낮게 속삭였어요. 그의 말은 아이를 향한 것인지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손녀의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아이의 손은 이미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간 것만 봐도 아이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기내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생기자 곳곳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곧바로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귀 안쪽을 누르는 압력과 낯선 움직임이 작고 여린 몸을 흔들고 있었어요. 결국 아이의 입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으앙 하는 울음이 좁은 기내를 가득 채웠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만 돌아보았지만 곧 더 많은 시선이 기준을 향했어요.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피곤하다는 눈빛을 숨기지 못했어요. 기준은 당황한 얼굴로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조차 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코, 또 애가 우네. 라고 뒤쪽 어딘가에서 작은 탄식이 들려왔어요. 기준의 등 뒤로 시선이 쏟아지는 느낌이 또렷하게 전해졌어요. 그는 어깨를 조금 더 웅크리듯 굽히고 아이를 품 안으로 끌어안았어요. 괜찮다, 괜찮다. 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아지는 더 크게 울며 다리를 버둥거렸어요. 작은 발이 기준의 허벅지를 마구 찼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가 더 놀랄까봐 최대한 부드럽게 등을 쓸어내리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손길은 서툴고 마음은 조급했어요. 손녀의 울음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엔진 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노인의 귀를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다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귀가 아파서 울 수도 있는데 물이나 우유를 조금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승무원이 말했어요. 기준은 가방 속에서 서둘러 젖병을 꺼냈어요. 손이 급하게 떨려 젖병 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가까이 앉은 승객이 얼른 손을 뻗어 뚜껑을 잡아주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그 승객이 짧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기준은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익숙지 않은 민망함이 번지고 있었어요. 젖병을 아이 입가에 가져가 보았지만 아지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젖병을 밀어내며 더 세게 울음을 쏟아내는 모습에 기준의 얼굴은 더 굳어졌어요. 손녀의 울음은 이제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라 절박한 외침처럼 들렸어요. 기준은 자신이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왜 이렇게 우나? 왜 이럴까? 라는 말이 속으로만 맴돌았어요.
그는 평생 병원과 재단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도왔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생명 하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의 가슴 한가운데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마주 앉은 중년 부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는 못했어요. 옆 좌석의 노인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렸어요. 그 시선 속에는 이해와 불편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기준은 그 모든 눈길을 한 몸으로 받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이 순간만큼은 재단 회장이라는 사실이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명함도 지위도 재산도 이 울음소리를 줄여주지 못했어요. 그는 결국 이가 살짝 부딪힐 만큼 긴장한 채 아기를 더 꼭 끌어안았어요. 손녀의 뜨거운 체온이 가슴에 전해지자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딸이 생전에 얼마나 이런 순간을 혼자 버텼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저려왔어요. 그는 그때도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딸의 전화 몇 번을 넘겼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 기억들이 지금 손녀의 울음과 엮여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기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끝까지 눈물을 참으려 애썼어요.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울음이 쌓이고 있었어요. 기내 앞쪽에서 승무원이 다른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지만 기준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세계는 울고 있는 손녀와 자신의 숨소리, 그리고 주변의 시선뿐이었어요. 시간이 길게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는 몇 분도 지나지 않았지만 기준에게는 1시간이 흐른 것 같았어요. 그는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구름과 하늘은 그의 눈에 닿지 못했어요. 그저 품 안에서 몸부림치는 작은 생명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앞 좌석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기분이 뒤통수로 전해졌어요. 기준은 고개를 들 여유도 없이 아이만을 안은 채 그 기척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진의 울음은 한층 더 커져 기내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기준은 가슴을 조이며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어요. 노인의 손끝에는 긴장과 조급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죠. 승무원은 걱정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기준을 바라보며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앞 좌석 등받이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작고 가느다란 손이 등받이를 꽉 잡으며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개를 살짝 내밀어 기준을 바라보던 소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였는데 그 얼굴에서는 어른보다 더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소녀는 조심스럽게 복도 쪽으로 나와 기준에게 다가왔어요. 주변의 시선이 소녀에게 향하고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대비되어 들렸어요. 그런데 소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안정적이었죠.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기준의 눈가에는 난처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소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건넸어요. 저기 아기 이모한테 올까요? 그 말은 주변 공기를 무겁게 누르던 긴장을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기준은 순간적으로 소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뜬금없는 말이었고 너무 뜻밖의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바로 다음 순간 벌어졌어요. 울음을 멈출 기미도 없던 아진이 소녀를 바라보더니 잠시 울음을 뚝 멈추는 거였어요. 기준은 잠깐 착각인가 싶어
아이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러나 아지는 분명히 울음을 멈추고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울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알아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소녀는 조심스럽게 두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잠깐 안아볼게요. 기준은 당황한 채로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어요. 혹시나 이 어린아이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아지는 소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다시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기준의 품에 있는 걸 더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 승객들도 모두 숨을 죽인 듯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한번 맡겨보시죠. 라고 속삭였어요. 기준은 그 말에 시선을 돌렸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기가 다시 크게 울음소리를 터뜨리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기준은 천천히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소녀에게 넘겨주었어요. 소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아이를 자신의 가슴 쪽에 깊게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등을 둥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렸죠. 그 순간 기적처럼 아진의 울음소리가 멈춰버렸어요. 기준은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단 몇 초 전까지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손녀가 낯선 소녀의 품에서 순식간에 조용해진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꿈속 장면 같았어요. 주변 승객들은 놀람과 안도의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세상에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숨죽인 채 감탄하듯 웃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박기준이었어요. 아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소녀는 아기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고 새근새근 달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무서웠지? 이모가 있잖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목소리는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워. 오히려 기준의 마음이 흔들릴 만큼 잔잔했어요. 아지는 소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거짓말처럼 조용히 숨을 내쉬기 시작했어요. 울음의 잔향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더는 울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서 기적이 스며 나오듯 보였어요.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켜며 소녀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소녀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기들은요,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서 우는 거예요. 그 말은 회장의 오래 굳어있던 마음을 누군가 톡하고 건드린 듯 깊게 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긴 이야기에서 벌어질 첫 번째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지우는 아진을 품에 안은 순간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아이처럼 자연스럽게 토닥이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이 등 위에서 둥 일정한 박자를 만들자 울음은 완전히 잦아들며 숨소리만 남았어요. 기준은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젖은 눈가를 지우며 힘들어하던 아진의 머리칼을 작게 쓸어 올려주고 이마에 묻은 눈물을 살짝 닦아주었어요. 그 손길에는 어린아이에게서 느끼기 어려운 조용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기준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기는 너한테만 이렇게 조용하네.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기들 많이 봐서 그래요. 동생 둘이 있어서 제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준은 그 순간 자신의 삶 어딘가 깊은 곳이 조용히 울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불을 축적하며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을 잃고도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예요. 지우는 다시 아진의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작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기는요,
누가 불안한지 금방 알아요. 어른보다 훨씬 빨리요. 기준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 말은 마치 지우가 어른의 마음까지 꿰뚫어 본 것처럼 들렸어요. 지우는 아이를 살짝 흔들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고향 마을에서 할머니에게 배웠다는 자장가였죠. 바다 냄새 나는 듯한 그 짧은 멜로디는 기내의 긴장감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어요. 아지는 소녀의 목소리를 듣자 작은 손을 지우의 옷깃에 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 모습에 주변 승객들까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감탄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준은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품에서는 그토록 울던 아이가 소녀에게 안기자마자 평온해지는 현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가 다시 말끝을 삼키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아이 달래는 걸 배운 적 있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배운 건 아니고요. 그냥 아기가 무섭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무서운 걸 줄여주는 거라고요? 라고 기준이 되묻자 지우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네. 아기들은요, 누가 자기보다 더 떨고 있는지, 누가 외로운지, 그걸 제일 먼저 느껴요. 기준은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힌 듯 멍해졌어요. 지우의 표정은 너무 순하고 솔직해서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지우는 대단한 비유를 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의 감정을 건드리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진심에서 나온 말 같았어요. 그리고 기준은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아기는 자신 때문에 더 세게 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그동안 겉으로는 강한 척하며 버텼지만 딸을 잃고 난 이후 마음속에는 끝내 풀지 못한 슬픔이 묻혀 있었거든요. 지우는 다시 밝게 말했어요. 아기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아진을 한 번 더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의 등 위에서 지우의 작은 손이 안정적인 리듬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아진은 그 리듬 속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기준은 손녀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은 누군가 긴 시간 동안 가슴속 깊이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자신의 자리로 시선을 돌렸고 비행기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기준의 마음만큼은 이 작은 소녀에게 깊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부드럽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말을 건넸어요. 고맙구나. 지우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준은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막 벌어진 이 장면이, 이 작은 소녀가, 그리고 이 우연 같은 만남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모르는 사이 첫 번째 운명의 실마리가 자신 앞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우는 아진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통로 쪽으로 몸을 비스듬히 돌려 앉았어요. 아기가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지만 울먹이던 진동은 거의 사라지고 작은 숨소리만 간신히 감지될 정도였어요. 기준은 지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주변의 시선과 아기의 울음 속에서 어떤 무력감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린 소녀 하나가 그 혼란을 완전히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노인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물음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지우가 고개를 살짝 돌려 기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에게서 보기 힘든
걱정과 이해가 묻어 있었어요. 회장님도 힘드셨죠?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기준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은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들이 보지 않던 상처를 누군가 갑자기 건드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힘들다라고 누가 나한테 말해준 게 참 오랜만이구나. 기준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조용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어른도요.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잘 안 보여줘요. 기준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그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그는 딸을 잃은 뒤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더 맞았죠. 그저 모든 일을 바쁘게 처리하고 병원과 재단 운영에 파묻힌 채 슬픔을 해야 할 일 뒤에 몰아넣고 있었어요. 지우는 아진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해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기는요, 어른이 슬프면 같이 울어요. 기준의 가슴이 묵직하게 울렸어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동안 누구도 말해준 적 없는 진실처럼 들렸어요. 그는 무겁게 숨을 들이마시며 창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햇빛이 퍼지며 구름 위로 부드럽게 흩어지고 있었죠. 지우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손수건을 조심스레 기준에게 내밀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요. 기준은 잠시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어요. 그의 눈가에는 아주 희미한 습기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는 평생 수많은 병원, 수많은 생명을 돕고 살렸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는 돌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벼락처럼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다시 살짝 웃으며 아기의 이마를 쓸어내렸어요. 이제 좀 괜찮아요. 아기도 회장님도요. 그 말에 기준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어요. 놀이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소녀가 자신의 삶의 가장 깊은 곳,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상처를 소리 없이 들춰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준은 이상한 위로를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아주 오래된 감정.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지우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쉿 하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기한테는요, 편해지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기준의 가슴에는 깊이 박혔어요. 그 순간 그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소녀가 단순한 착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깊게 얽힌 존재가 될 거라는 걸요. 이 작은 대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두 번째 반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기내에 울려 퍼지던 안내 방송은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착륙 준비를 알리고 있었어요. 지우의 품에서 안정감을 되찾은 아지는 작은 숨을 천천히 내쉬며 눈을 반쯤 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몇 분 전의 울음이 무색할 만큼 평온했어요. 기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잠시 후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착륙할 준비 부탁드립니다. 아기 벨트 다시 매주셔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인 뒤 아진을 기준에게 천천히 돌려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진의 얼굴이 갑자기 찡그려졌어요. 그리고 작은 양팔이 부르르 떨리더니 기준에게 가기 싫다는 듯 몸을 굳히기 시작했어요. 기준이 손을 뻗어 조심스레 아이를 받아들려 하자 아진은 곧장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으아. 울음이 밀어둔 듯 다시 피어오르려 했어요. 지우는 살짝 놀라며 아이의 등을 어루만졌어요. 아기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진의 울음은 다시 멈췄어요. 기준은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손녀가 자신을 보고 더 불안해한다는 사실이 가슴에 쓰라린 파문처럼 번져갔어요. 단순히 아이가 소녀를 좋아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예감이 기준의 가슴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죠. 주변 승객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누군가는 미소를, 누군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 중년 여성 승객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의 천사 같네, 신기하네. 기준은 그 말이 들렸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왜 아기는 자신에게만 울음을 터뜨릴까? 왜 이 낯선 소녀의 품에서는 안정되기만 할까? 그는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부탁했어요. 조금만 더 안고 있어줄 수 있겠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지우가 아진을 안고 안전벨트를 맨 뒤 작은 몸으로 아기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어요. 그 모습은 보호자와 아이라기보다 마음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닿는 사람들 같았어요. 비행기의 흔들림이 다소 커지자 아진의 몸이 긴장했지만 지우는 그때마다 등을 둥글게 감싸고 귓가에 작은 노래를 흘려보냈어요. 괜찮아, 이모 있어, 괜찮아. 그 목소리는 비행기 소음을 뚫고 작은 방 안에서 들리는 자장가처럼 놀라울 만큼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부끄러움일까? 안도감일까? 아니면 무언가 깨닫게 되기 직전의 혼란일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못하는 사람이었나? 이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고백이었어요. 지우는 그런 기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아기의 등을 계속 토닥였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어요. 아기들은요, 편한 사람을 제일 먼저 알아봐요. 기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말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기준은 지우의 말이 단순한 아기 돌보는 비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향해 날아온 첫 번째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서서히 착륙에 진입했고 지우는 끝까지 아기를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아지는 그 품 안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 위로 내려앉자 기내 전체가 묵직한 진동과 함께 서서히 멈춰 서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은 일제히 안전벨트를 풀고 짐을 챙기느라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지만 기준의 시간은 오히려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우는 품에 안은 아진을 가볍게 흔들어 깨우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아진은 여전히 지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작은 숨결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기적처럼 고요했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둘 사이를 감싸고 있었죠.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아기 벨트 풀어드릴까요? 지우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승무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내려다보았어요. 이렇게 금방 잠들기 쉽지 않은데 정말 잘하시네요. 지우는 그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기들이 무서워할 때는 조금 더 꽉 안아주면 돼요. 그 말은 기준의 가슴에 또 한 번 울림을 주었어요. 그는 자신이 손녀를 그렇게 단단하게 안아준 적이 있었나? 잠시 되돌아보게 되었죠. 아마 딸이 살아있을 때도 그토록 따뜻하게 품어준 적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준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줄줄이 통로로 나가며 지우의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작은 미소와 함께 수고했어, 아가야. 혹은 너 정말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건넸어요. 지우는 그런 말들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아지는 여전히 그녀의 품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레 아진을 기준에게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순간 아진이 다시 울먹이는 소리를 냈어요. 작은 손이 지우 옷깃을 꽉 붙잡았습니다. 기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손녀가 자신보다 지우를 더 찾는 듯한 모습에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스칠 만큼 아주 깊은 감정이 흐르는 순간이었어요. 지우는 아이를 토닥이며 괜찮아, 우리 아기. 금방 또 볼 수도 있어.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러자 아지는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했고 지우는 오래된 장난감을 다루듯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아기를 기준에게 넘겼어요.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손녀를 받아 안았어요. 아지는 여전히 지우를 향해 팔을 뻗으려 했지만 지우가 살짝 손을 흔들자 그제야 아이도 조용히 눈을 끔뻑거렸어요. 지우는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아기. 집에 가서도 많이 안아주세요. 그 말은 조언이라기보다 아주 오래된 가족이 건네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기준은 잠시 입술을 달싹이더니 그래, 꼭 그렇게 하마. 작게 대답했어요. 지우는 밝게 웃으며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작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 기내 통로를 따라 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뒷모습은 가볍지만 기준의 눈에는 잊히지 않을 만큼 선명했어요. 아지는 지우가 멀어지는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은 마치 저 사람 왜 가? 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기준은 손녀를 조용히 달래며 지우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지 그 이유를 그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짧은 만남이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준은 지우가 천천히 사라지는 비행기 통로 끝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그 말에는 기적 같은 인연이 다시 이어지길 바라는 노인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온 기준은 아진을 재우고 난 뒤에도 마음속이 계속 어수선했어요. 소녀 지우의 작은 손길, 그 손길에서 느껴졌던 안정감, 그리고 아이의 울음을 멈춰준 그 짧은 순간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눈은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지우의 모습으로 가 있었어요. 아지는 이미 깊이 잠들었고 가끔씩 작게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TV에서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기준은 무심하게 리모컨을 쥐고 있다가 한 화면에서 손가락이 멈춰버렸어요. 화면 하단에 적힌 자막이 그의 시야를 단숨에 사로잡은 거예요. 남해군 성실면 노후 보건소 장비 교체 필요 의료 사각지대 여전. 기준은 자막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이름이 낯익었어요. 지우가 말했던 고향 마을 이름과 정확히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잠깐의 침묵 후 기준은 TV 음량을 조금 더 높였어요. 화면 속에는 오래된 보건소 건물과 수술 장비가 부족한 현실을 설명하는 기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카메라가 슬쩍 잡아낸 인터뷰 장면이 기준의 눈을 크게 흔들어 놓았어요. 거기에는 지우의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건소 덕분에 우리 손녀가 태어났지요. 그때 안 그랬으면 얘도 딸도 위험했을 겁니다. 기준은 숨을 들이켰어요. 뉴스 속 화면이 흔들리는 듯 느껴졌어요. 지우, 그 아이가. 그리고 기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 보건소는 11년 전 박기준 의료재단의 후원으로 개설되었고
응급산모 치료 장비가 그 당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순간 기준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조용한 거실에 작은 충격음이 울렸어요. 그는 숨도 쉬지 못한 채 TV 화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 보건소, 그 장비, 그 사업. 그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지방 의료 지원 사업을 대거 추진했지만 홍보도 관심도 거의 없어 본인조차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 뉴스 속 할머니의 말이 그 기억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었어요. 지우가 그 보건소 덕분에 살아난 아이였다는 사실. 그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숨이 잘 들리지 않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선행의 결과를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행기에서 만난 그 아이가 바로 그 도움의 결과로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었다는 사실. 기준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떨려 한마디를 중얼거렸어요. 내가 살린 아이였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의 손끝까지 흔들림이 전해졌어요. 이 작은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진의 울음을 멈춰준 아이, 낯선 자리에서 자신을 위로한 아이, 그리고 지금 자신의 오래된 선행이 만들어낸 생명. 이 순간 기준의 가슴 한복판에서 오래 굳어있던 감정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뉴스가 끝난 뒤에도 기준은 한동안 TV 화면이 꺼진 상태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아진이 잠들어 있는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만이 현실과 그를 이어주는 유일한 소리였어요. 기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향하자마자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얇은 먼지가 쌓인 표지에는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 사업, 남해권 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과거에는 아무 의미 없이 넘기던 문서였지만 지금은 그 안의 모든 글자들이 가슴을 울리는 기록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문서에서 그는 눈을 멈췄어요. 응급산모 치료 보고서. 작은 글씨로 쓰인 내용 아래에 날짜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11년 전 7월. 그는 보고서를 읽어나갔어요. 지역 산모가 위험한 상황에서 보건소의 응급 장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록. 제대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곳에서 새 생명을 지킨 순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 적힌 문장. 딱 한 줄.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히 회복. 기준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앞에서 지우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작은 손, 그 손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체온,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던 조심스러운 말투.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살린 생명이 자라서 만든 행동이란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가슴을 흔들었어요. 그는 잠시 책상에 두 손을 짚고 작게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가 그때 태어난 아이였구나. 그리고 문득 지우가 자신의 손에 건넸던 작은 천 손수건이 떠올랐어요. 그 손수건에는 바닷바람에 바랜 듯한 연한 파란 자수가 놓여 있었죠. 마치 오래된 인연의 흔적처럼. 기준은 소파로 돌아와 앉아 그 손수건을 무릎 위에 펼쳐두었어요. 가만히 만져보기만 해도 지우의 따뜻한 마음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지우와 할머니가 사는 동네가 의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뉴스의 내용이 다시 뚜렷하게 떠올랐어요. 그의 가슴에 오래 묵혀있던 책임감과 따뜻함이
한꺼번에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준은 결심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림 없이 단순한 후원이나 작은 도움을 넘어 그 아이에게, 그 가족에게 반드시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그는 재단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이라 신중하게 벨소리를 기다리며 짧게 숨을 골랐어요. 오늘 당장 남해군 보건소 기록을 모두 확인하게.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지만 기준의 어조는 단단했어요. 오랜만에 들려오는 회장님다운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 단호함은 기업을 움직이기 위한 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연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힘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완전히 달랐어요. 전화를 끊은 뒤 기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밤은 조용했고 가로등의 희미한 빛이 방 안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지우, 그 아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구나. 그 마음속에는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책임보다 깊고 연민보다 따뜻하고 운명이라는 말조차 부족한 감정. 그는 알아차렸어요. 오늘 비행기에서 만난 일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과거에 자신이 세워놓은 작은 건물이 지금 이렇게 인연의 형태로 되돌아와 자신의 삶을 다시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걸요. 기준은 손수건을 다시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맙구나. 살아줘서. 며칠 뒤 기준은 재단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멈춰있던 마음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보고서에는 지우 외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농어촌 의료 환경이 얼마나 취약한지 객관적인 숫자들과 사진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울던 손녀의 얼굴, 그리고 그 울음을 단숨에 멈춰준 지우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어요. 보고서에는 결정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지우의 외할머니는 심장 수술이 필요하며 현재 대도시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사실. 그 말은 기준의 가슴을 다시 세게 쳤어요. 그는 주저없이 재단 의료팀을 호출했어요. 최상위 의료진을 붙여라. 보건소 장비도 당장 지원하고 환자 비용은 전액 재단 이름 없이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절박해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기준은 직접 병원을 찾았어요. 지우가 있다는 병동 근처에 도착하자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지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로 복잡한 병원 복도는 약 냄새와 희미한 긴장감이 가득한 독특한 공기를 품고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삐 오가고 환자 가족들이 의자에 기대어 피곤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며 기준은 문득 생각했어요. 딸이 입원했을 때 나는 충분히 곁에 있었던가.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작은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작은 손으로 문을 잡고 조심스레 밖으로 나오는 아이. 바로 지우였어요. 지우는 기준을 보자 눈을 크게 뜨며 잠시 멈춰서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왔어요. 회장님? 지우의 목소리는 놀람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기준은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기 이모 잘 지냈니?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기는요? 기준은 아진을 품에 안은 채 살짝 몸을 돌려 아이를 보여주었어요. 아진은 기준 품에 안겨 있었지만 지우를 보자마자 밝게 얼굴을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팔을 허공으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모,
아기가 할 수 있는 발음으로 그렇게 들리는 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훅 밝아졌어요. 그 아이의 웃음은 어떤 진통제보다 빠르게 기준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아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기야, 잘 있었어? 이모 왔어. 아진은 손을 꼭 잡고 기준의 품에서 몸을 위로 들며 지우에게 더 가고 싶다는 듯 몸을 기울였어요. 기준은 그 모습을 보며 서운함과 기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우 외할머니의 병실 앞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지우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회장님,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근데 수술만 잘 되면 괜찮대요. 기준은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할머니는 내가 꼭 지켜드리겠다. 지우는 기준을 올려다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작은 고갯짓 속에는 감사와 안도의 감정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어요. 병실 앞 복도에서 지우는 아진을 보고 다시 한번 웃었어요. 아기야, 또 만나서 너무 좋다. 그러자 아진은 작은 두 팔을 벌리며 지우에게 안기고 싶다는 듯 몸을 들썩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준은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기가 지우를 찾는 이유가 단순한 호감이나 안정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아진의 눈은 지우를 볼 때마다 다른 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을 향해 닿아 있는 듯 보였어요. 병실 앞 의자 두 개가 놓인 작은 공간. 기준은 아진을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인이 수술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지우는 잠시 밖으로 나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죠.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늦겨울의 희미한 햇빛이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기준 쪽으로 다가왔어요. 기준은 지우가 가까이 오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질문을 더는 참지 못하고 꺼냈어요. 지우야.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기준은 잠시 말을 고르듯 입술을 다물고 한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왜? 아기는 너에게만 가는 걸까? 그 물음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죄책감, 외로움, 슬픔, 후회 같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쓸려 올라와 만든 질문이었어요. 지우는 그 질문을 듣고 어린아이답지 않게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마치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무거웠어요. 기준은 자신이 너무 큰 부담을 준 건 아닌지 잠시 걱정했어요. 그러나 지우의 눈동자는 놀랍도록 단단했어요. 결국 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배운 적 없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아기는요? 지우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자기가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숨을 멈춘 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아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른이 슬프면 아기가 대신 울어요. 그 말은 순간적으로 기준의 가슴을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심장을 정면으로 찌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지우는 계속했어요. 아기들은요,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이 행복한지 불안한지 슬픈지 말 안 해도 다 느껴요. 기준은 손끝이 찬물에 젖은 듯 떨렸어요. 말을 잃은 채 지우의 말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어요. 내가 슬퍼서 아기가 울었던 건가?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대답이 마치 오래 묵은 돌덩이를 가슴에 던지는 것처럼 노인의 심장을 깊이 울렸어요. 지우는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은 많이 슬프셨어요. 그 말은 기준의 방어막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는 딸의 장례식 날조차 울지 않았어요. 재단 직원들 앞에서도 병원 의사들 앞에서도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슬픔을 가슴속 깊이 눌러두었어요. 하지만 아지는 그 눌린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기들은요, 어른이 울면 같이 울어요.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기준은 눈을 크게 뜬 채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기준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힘들었죠? 그 말 한마디에 기준의 가슴속 누군가가 오랫동안 걸어 잠갔던 문이 딱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울면 안 되는 줄 알았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답지 않게 마음을 꿰뚫는 말 한마디를 조용히 건넸어요. 울어야 돼요. 그래야 아기도 안 울어요. 그 순간 기준의 눈가에 오래 참아왔던 물기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진이 그의 넓은 가슴팍에 얼굴을 기댄 채 작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이제 됐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복도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기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아이의 작은 입에서 나온 단 한 문장이었어요. 어른이 슬프면 아기가 대신 울어요. 지우의 마지막 말이 복도에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울어야 돼요. 그래야 아기도 안 울어요. 그 말은 마치 기준의 가슴 가장 깊은 곳,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자리까지 내려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기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리면서 손끝까지 얼어붙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딸을 잃었을 때조차 이렇게까지 숨이 막힌 적은 없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기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를 더 말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아지는 기준의 품에서 작은 숨을 고르며 몸을 붙이고 있었어요. 아기의 온기가 기준의 가슴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그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어요. 그 숨은 묵혀있던 감정을 끌어올리듯 무겁고 진했던 숨이었어요. 기준은 결국 고개를 살짝 떨구었어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처럼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지우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기준의 옆구리를 톡 건드렸어요. 회장님, 그 부름은 아이가 어른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기준은 겨우 말을 짜냈어요. 미안하다. 아기한테도, 딸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던 강했던 갑옷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벗겨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기준이 손수건을 쥐고 있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거 아기 울음 닦으려고 드린 건데요. 기준은 손수건을 바라봤어요. 그 조그마한 천 조각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지탱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작은 흐느낌을 낼 만큼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아주 조용한 울음, 그렇지만 진짜 울음이었어요. 눈물이 한 방울 손등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방울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는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 크게 들렸어요. 지우는 기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올렸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조용히 손을 얹어 주었을 뿐이었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된 얼음을 녹이는 불길처럼 기준의 마음을 녹여내고 있었어요. 기준은 결국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감정에 휩싸였어요. 나는 정말 기대도 못했는데 그 말은 딸에게 하지 못한 말, 손녀에게 하지 못한 말, 그리고 자신에게조차 하지 못한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어요. 아진이 그 순간 두 손을 기준의 가슴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몸을 기대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기준은 감정이 더 북받쳐 올라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허락이었어요. 이제 울어도 된다는 허락. 이제 아파도 된다는 허락. 이제 다시 살아도 된다는 허락. 기준의 눈물은 계속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어요. 그 눈물은 벅차서가 아니라 해방돼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기와 기준 사이에 작게 그러나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가는 순간 기준은 깨달았어요. 지우와 아진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우 외할머니의 수술은 기준이 총괄 지시한 최고 의료진 덕분에 놀라울 만큼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수술이 끝난 날 병원 복도는 희미한 오후 햇빛이 흘러들며 묘하게 따뜻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어요. 지우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쥔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기준은 마치 수술을 기다리는 가족처럼 떨리는 손가락을 가볍게 맞잡고 있었어요. 잠시 후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복도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할머니는 그 목소리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의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회복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우의 작은 어깨가 풀리며 숨을 하아 길게 내뱉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기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도감이 번졌어요. 눌려있던 긴장감이 서서히 녹아내리자 아진이 지우 쪽으로 팔을 뻗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모, 그 소리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누구보다 정확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아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안아주었어요. 우리 아기 잘 있었다, 그치? 따뜻한 말이 아기의 볼을 감싸듯 흘렀어요. 기준은 그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조용하게 무언가가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그건 책임감이면서도 사랑이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연결됨의 감정이었어요. 며칠 뒤 지우 외할머니는 회복 병동으로 옮겨졌고 지우는 매일같이 기준과 함께 아진을 만나러 오는 일과를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서로에게서 필요한 온기를 조용히 나누고 있었어요. 지우는 틈날 때마다 기준 옆에서 아기 돌보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었어요. 아기는요, 잠올 때 귀 만져요. 이제 기저귀 갈 타이밍이죠. 이건 아기 배가 불편한 거예요. 기준은 매번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학생처럼 배우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에게 배우는 어른의 모습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이 과정이 삶을 다시 배우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지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나를 꺼냈어요. 회장님, 저는요, 나중에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동안 아이가 품어온 진심이었어요. 자신을 살린 그 보건소, 할머니를 살려준 사람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울어준 어른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꿈이었어요. 기준은 조용히 그 꿈을 들으며 가슴이 또 한 번 찡하게 울렸어요. 그는 단호하게 그러나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지우야, 그 꿈 내가 도와주마. 지우의 눈이 둥글게 커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눈빛이 흔들리며 감사와 감동이 동시에 번져갔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 지우 외할머니가 태어나던 날 기준은 지우와 아진을 데리고 병원 앞 작은 정원으로 걸어 나갔어요. 햇빛 아래에서 지우는 아진을 꼭 안고 있었고 아진은 소녀의 볼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기준은 그 장면을 보며 그동안 묶여있던 마음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걸 느꼈어요. 그는 천천히 지우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진이, 너를 보면 항상 웃는구나. 지우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기가요. 마음이 편하면 그래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지우야. 지우가 얼굴을 들었어요. 네. 기준은 잠시 숨을 고르며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을 마침내 천천히 꺼내놓았어요. 앞으로 우리 아기 이모가 되어주겠니? 지우는 순간 말을 잃고 아진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두 팔을 번쩍 들며 이모 라고 또박또박 외쳤어요. 그 소리는 누가 가르쳐준 적 없는 단어였지만 지우에게 향하는 마음 그대로였어요. 지우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기준의 얼굴에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 미소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 세 사람을 하나로 감싸고 있었어요. 지우가 외할머니와 두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아지는 기준 품에서 기분 좋게 몸을 흔들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모, 이모. 기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햇빛이 밝고 따뜻했어요.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다. 살아줘서 내 곁으로 와줘서.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으로 서로의 삶에 따뜻한 봄을 다시 열어주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